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습니까? 어, 이번 설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은 상태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휴가 이제 주말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연휴 자체가 이렇게 확 길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았는데요. 뭐 징검다리 뭐 시기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막 길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을 끼고 막 그랬으면은 뭐 하루 정도 더 휴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금요일 금요일 월요일 연이틀 휴식을 보냈으니까 충분한 휴식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 국내 증시 양시장 다 뭐 상승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면서 금요일날 시장을 좀 끌고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끊이지 않는 이 AI에 대한 이 확대되는 부분이 미국 이 반도체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실적으로 증명을 하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이 이제 2천조를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엄청나죠. 불과 이제 1,000조를 넘어선 지가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천조까지 실적 그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뭐 삼성전자 4개를 합쳐도 부족한 시가총액이 되어버렸고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100조 기업이 뭐 하루아침에 50%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AI 트렌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또 느끼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관련해서 일부 종목군들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매우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흐름도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에 반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최근 1월 거의 말이죠. 1월 말부터 지금 현재 2월 달까지 해서 시장의 모든 자금은 코스피 저 PBR 종목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도 시장 수급 자체가 코스피에는 개인들 7천억 매도가 되고 코스 그 외인가 기관은 또 7,200억을 사들이면서 기관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을 팔자 뭐 웨인만 소폭 매수를 해주는 등 여전히 시장 수급 자체가 국내는 국내만의 트렌드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답답한 흐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뭐 시장을 한번 다 봐볼 텐데요.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글로벌 트렌드 AI 반도체 섹터 빠지긴 해도 계속 우상향이 전망됩니다. 저 PBR 정책 발표 시점 어떤 흐름이 예상될까요? 아무래도 정책 발표가 6월 중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시장에서는 저 PBR 플러스 알파로 ROE 관련해서 올릴 수 있는 이 기업들의 계획을 독려한다라는 차원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이 2월 12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번 주만 지나면 2월 말로 시장의 시계추는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더 상승을 이어질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급하게 들어갔던 자금들이 저 PBR 종목군들로 상당할 텐데요. 그 시점이 다가오게 된다면은 차익 실현을 일부 해놓는 것도 저는 방법이고 그 차익 실현한 자금들이 다시 코스닥에 쏠리는지 여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말 사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뭐 ARM 홀딩스 국내 장 마감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여기에 이제 ARM 홀딩스 CEO의 발언 그리고 대담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나온 엔비디아 CEO의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AI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전 세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는 등 지금까지는 뭐 공격적인 미국의 이 하이퍼 클러버 종목군들 즉 뭐 하이퍼 클래스 종목군들이라면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뭐 등등등등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이 됐다면 국가들도 나서서 이러한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쏟아놨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사실 모르는 흐름을 또 잭슨 황 CEO가 전 세계에 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한 오픈 AI CEO 인 샘 울트만이 7조 달러. 저도 사실 9천조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잘못 봤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게 진짜 맞는 거야라는 걸 받고 외신도 한번 좀 뒤져봤는데 정말로 9천조를 말을 했고 또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샘 올트만이 얼마를 벌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100조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100조가 우리나라 100조가 아니라 100조 달러를 이야기했더라고요. 100조 달러.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뭐 7조 달러는 돈이 아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해서 와 의미심장한 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조도 엄청난 금액인데요. 9천조의 펀딩을 추진한다. 이로 인한 시장의 파급력은 여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 뭐 9천조 다 펀딩 하겠습니까? 뭐 전 세계 시가총액과 유통되는 돈의 흐름이 있고 미국의 이 1년 예산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쓰일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은 뭐 오늘 미국 시장 봐봐야 되긴 할 거지만은 뭐 추세적으로 올라간 시장에서 급락은 오늘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급락 같은 거는 미국 시장에서 뭐 오늘 내일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월요일 날도 뭐 이러한 미국 시장 상승에 따라서 일부 갭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금요일 날 국내 증시 보면은 양호했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좋은 상태에서 코스닥 150에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또 한번 12%와 5%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주축을 했고 반도체 섹터가 나머지를 감당하면서 제약바이오만 조금 안 좋은 흐름 속에 좀 마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금요일날 흐름이죠. 자, 미국 증시 정말 서프라이즈에 서프라이즈를 더해가는 모습에 금요일은 S&P 500 결국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명확하게 모든 것이 AI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기업의 시총도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가 되고 엔비디아가 3위까지 가냐마냐 하고 있으며 100조 시총 ARM의 주가를 연이틀 50% 상승시키는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말 사이 오픈 AI 샘 울트만 7조 달러 9천억 펀딩 나선다라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으니 세상의 변화가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주 코스닥은 화요일 기점으로 바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와 함께 에코프로 30, 에코프로 BM 15% 각각 상승하며 지수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많이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는 개인적으로 미지수이다. 일단 바닥을 잡아준 것에 의미를 주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없다면 코스닥의 반등에 일조하지 않겠냐 정도 해석해 보이니 코스닥의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 여기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보다 셌을까 생각을 해보면 에코프로 BM이 이전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코스닥의 에코프로가 이제 독보적인 1위가 되는 거죠. 그에 따른 패시브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BM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에코프로에 다 쏠려버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의 경우 현 글로벌 트렌드보다는 정부의 저 PBR 이슈가 더 강력하게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의 수급이 목요일까지 쏠리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점차 정부 정책 발표 시점에 이쪽은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와 그간 올라온 폭이 있다 보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이러한 수급이 빠질 때 코스닥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반도체 이슈 샘 올트만의 9천조 숫자로 놓고 본다면 의미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무지하게 크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키워드는 반도체, 저전력, 데이터 센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AI 확장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이에 따른 서버, 데이터 센터 비용을 줄여야 되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쓸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 키워드가 곧 주식이고 내러티브 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여기에 ARM 홀딩스 또한 RSIC
플러스 NPU 확장이 증명이 되고 저전력이 핵심 키워드이며 이 부분이 그간 스마트폰에 집중된 구조에서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로의 확장이 AI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CEO의 발언처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RM 홀딩스 영업이익 한 2천조, 한 2천억 정도 나오나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 삼성, SK하이닉스를 넘어섰죠. 그만큼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쳐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 돈 못 버는 우리 팹리스 기업들이 밸류가 좀 나오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성장을 이쪽에다가 또 강하게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고로 반도체도 잘 봐야 됩니다. 일단 뭐 반도체는 여러 가지 이제 팹리스가 존재하는데 저전력 RSIC 기반 유일한 회사 자람 테크놀로지, NPU 기반 칩셋 미디어, CXL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나머지는 상징적인 우리 제주 반도체, 온디바이스 대장 어부 반도체, 네오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삼성전자의 CXL 관련된 이 레드액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신제품이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오셈 정도. 그 다음에 HBM은 한미반도체 상한가 간 상태에서 후발이 가냐 못 가냐는 DIT, PSK 홀딩스 정도만 보면 되겠다 정도 보여주고요. 수출 기반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월 기준으로 100%입니다. 1월 기준은 100%, 저월 기준에서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소재도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냥 물려 있건 뭐하건 소재는 그냥 다 반도체는 들고 가면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PBR 관련해서는 대장만 물 예정이고요. 현대차에 눌림이 온다면 봐보고 현대차로 인한 자동차가 최근에 강했는데요. 뭐 저도 뭐 몇 개 종목을 매매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매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온 종목 중에 세방전지 좀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이 종목도 좀 현대차가 조정을 받았을 때 같이 조정을 받겠죠. 근데 이제 실적으로 증명된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 PBR 대장만 보십시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수급이 원회로 들어오다가 이 수급을 개인들이 안 받아준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부 정책에 기반해서 그냥 바스켓으로 샀는데 이 바스켓으로 사던 금융 투자에서 던졌을 때 안 받아주면 도대체 누가 받아줄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심해서 눌림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애플 비전 프로도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단은 대박이 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뭐 미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뭐 기타 국가 등으로 확대가 되겠죠. 여기에 삼성과 LG 다 이슈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점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디바이스 쪽에서는 뉴프렉스, 하이비전, 나무가 정도 보이고 소프트웨어는 4x4, 스코넥 정도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이제 때가 되면 다 올라갈 텐데 지금은 이 내러티브 한쪽이 워낙에 이 반도체가 많다 보니까 당장 월요일은 화요일은 반도체 계속 체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뭐 초전도체가 말 그대로 시장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고 그런데 봐봐야 되고 최근 시장은 강한 종목이 계속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점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은 보지도 않고 지수는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야 뭐 이제 대충 바닥 잡아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잠깐 볼까요? 잠깐. 국내 같은 경우 코스닥 이러한 밸류 그 위치 안에서 일단 반등을 했는데요. 이때는 과매도 상태에서 여기에 구간에서 올라왔다면 지금은 그 정도까지 빠질 이슈가 없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관의 매도세에 의한 하락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더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바닥 잡고 올라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이고요. 너무나 못 가잖아요. 올라 보이고 단기적으로 월요일날 좀 반등하고 좀 조정을 보인다면 매수 관점에서 시장 바라봐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가면 언제든지 돌파를 할 텐데 삼성전자가 돌파를 하게 되면 곧 지수가 돌파를 하겠죠. 그 외 종목군들은 지수를 올릴 힘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은 현대차 기반으로 한 저 PBR 종목군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오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이 더 올라오더라도 앞산을 넘기기까지는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자, SK하이닉스부터 좀 볼게요. SK하이닉스 TSMC 동맹 이슈에 의해서 목요일 날도
시가 갭 들고 잠시 밀렸다가 좀 올라왔는데요. 이때도 지금 올라올 때 제주 반도체를 끌어올렸던 게 SK 하이닉스, 그 일본에서 2조 키옥시아 지원금 받는다라는 거 이슈를 만들면서 딱 올라오면서 반도체 다 끄집어 올렸는데, 이때 거래대금 증가 이후에 바닥 잡고 계속 강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력한 흐름이고요. 동기간 삼성전자는 빠졌는데 SK 하이닉스는 올라왔기 때문에 완전히 차별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이슈에 현대차 증권의 아침에 목요일 리포트가 있었는데, 한미 반도체가 그간의 이 박스권을 탈피하고 일단은 고점을 경신하면서 일단 시장에서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미 반도체 매매를 좀 못했어요. 금요일날 매매를 좀 못해서 조금 아쉬움 좀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돈도 많이 들어와서 상한가까지 좀 굳혔는데, 뭐 DIT 매매를 할까 하다가 금요일날은 개인적으로 아무 종목도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휴, 그러니까 이쪽 반도체에서 다른 종목은 매매를 하긴 했는데 반도체에서는 매매를 안 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DIT와 PSK 홀딩스 정중의 회원님들한테 말은 하긴 했는데 매매는 딱히 진행은 하지 않았네요. 일단 DIT나 이런 HBM 관련된 종목군들 고점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장기 박스권이죠. 장기 박스권 상태에서 이런 HBM 이슈로 돌파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일단 한미반도체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신규로 접근하기는 어렵겠다 싶고, 대장주 살아있는 상태에서 후발 종목군들 땡기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두 종목 안에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ARM 홀딩스의 폭등, 그리고 수요일날 호실적으로 종가의 10%가 오르더니 시가의 무려 8%, 도합 25%가 상승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얘는 CXL, MPU 기반의 흐름이죠. 뭐 ARM에도 관련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RSIC 기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월요일날 갭이 뜰지 안 뜰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갭이 떴을 때 이 위에서 강력한 거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저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갭이 뜨냐 안 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MPU, 즉 ARM이 말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지금 관련 회사는 칩셋 미디어 국내에서는,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세 개로 압축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PMI에서 뭐 매커스 움직이는데요. PMI 쪽은 뭐 오픈엣지가 또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가온칩스보다 지금 최근에 가온칩스라든지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더 나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상징적이죠. 그래서 얘는 좀 건들기는 쉽지는 않은데 상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어부 반도체도 21선 근처에서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는 이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계측 장비 쪽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장비 국산화로 이원화한다, 국내 유일의 계측 장비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군들 후발로 움직일지 정도만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 선에서만 반도체는 보고, 소재 기반의 종목군들은 그냥 있으면은 다 올라가니까 뭐 큰 목표, 큰 뭐 폭등을 노리기보다는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무리는 없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종목군들을 대응해 보시면 된다 생각이 드네요. 뭐 로봇 관련해서도 에브리봇이라든지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데 사실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요, 떨어질 때 의미 있는 구간들을 많이 기다려 보면 괜찮아요. 이런 구간까지 떨어지는지 강하게 만들어 놓고 돌파했던 구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도
이런 자리들 오는지 기다리면서 봐야 되고, 네오셈도 다음 달에 CXL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슈가 있다라고 하니까 강력한 상승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투자적으로는 참 어려운데 강한 종목이 계속 강한 반등을 하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우하향 기조에서 반등을 하고는 있죠. 우하향 기조에서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그어 놓고 보면 이러한 추세에 의해서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이때는 언더슈팅을 했고요. 이 위에는 오버슈팅을 했죠. 또 한 번에 오버슈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에코프로가 이 추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올라왔다가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리는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노려본다면은 코스닥 레버리지를 그러한 구간에서 좀 노려보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지금 현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기아차가 오히려 현대차보다 더 먼저 올라왔었죠. 거의 시가총액 50조 가까이 보이다가 최근에 단기 조정을 받는데 PBR이 1배가 넘어가면서부터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차가 그나마 지금 PBR이 아직 0.7배다 보니까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PBR 관련해서 일단은 1배를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조심할 종목군들은 추려서 종목군들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이 많다라고 보이지네요. 시장에 돈이 쏠리는 특정 종목, 특정 업종에서 최근에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많이 여러분들은 포착하셨을 겁니다. HLB 관련해서 2월달에 한번 치솟고 나서 지속적으로 HLB만 올라가고, 엔캠도 마찬가지고요. 엔캠도 쉬지 않고 올라가 버리고, 한동안 제주반도체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반등도 이쪽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주도주를 최대한 압축해 놓고 본 상태에서 종목군들을 지켜보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는 내가 투자로 본다, 눌림으로 본다 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여서 서서히 종목군들을 사 들어가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설 연휴 긴 휴가 기간 아무래도 이제 뭐 쉬시다가 또 내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부담도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거 훌훌 털어버리시고 또 내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금요일날 뭐 매매를 젠백스링크라는 종목을 하나 매매를 했었는데요. 일단 금요일날 뭐 시장의 내용에서 차기 데카콘 폰이 AI 설립 후 최초 외부 투자처로 젠백스를 선택한 이유라는 내용이 좀 저는 인상이 좀 깊었었는데요. 이때 이제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흐름이 좀 있어서 그 일정 부분 확인하고 좀 종목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금요일날 딱 한 종목 매매했던 것 같네요. 여기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이때부터 좀 들어가서 매매하고, 뭐 상한가 갈 것 같았는데 상한가는 가지 않아서 나머지는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좀 했으면 좋았는데 한미반도체를 좀 매매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보통 이제 이런 거죠. 오래 장기간의 박스권이 있는데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얼마나 그 구간에서 이 힘을 보고 이런 구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런 눌림목을 공략을 한다든지, 돌파하고 거래가 실리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눌림목을 공략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점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왔었으니까요.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고요. 일단은 뭐 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당연히 미국이나 글로벌 이슈에 의하면은 반도체 쪽이 일단은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은 그쪽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기회 되면은
뭐 조만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